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데 어쨌든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의 받으신 분들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또 공직 생활을 하시게 된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를 잘 오늘 또 하시고 또 라이프 플랜을 잘 짜가지고 또 정년까지 이제 정년이 이제 아마 62세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이렇게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제 화면하고 파워포인트 그 화면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혹시 안 보이면 채팅창을 좀 주세요. 우리 이제 오늘 저 선생님들도 같이 화면을 다 같이 보고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주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리더십이다 또 새로 시작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직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뭡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하고 두 번째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태도다 그랬습니다. 태도. 자, 우리가 이제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도 하면 어때요? 약간 좀 너무나 일반적인 용어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겸양의 태도가 있고요. 겸양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의 태도가 있다. 그래서 이 태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겸양, 하나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조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 요소,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태도와 태도 내에 겸양과 긍정이 첫 번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겸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부터 겸손해야 되겠다, 또 겸양해야 되겠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긍정이나 겸양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90세가 될 때까지도 이게 실천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처음부터 이러한 그 공직생활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하면 직장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조직생활 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고 또 오늘 이제 수강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올해 아마 이제 처음 공직에 발을 들이셨으면 굉장한 자부심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벌써 이제 회의감도 오신 분도 있어요. 조직생활에 인간관계 또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공직생활 시작했나, 더 좋은 다른 길이 없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또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또 설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 또는 공직생활을 또 여기서 1년이나 2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도와 태도 내에는 몇 가지라고요? 자, 겸양 하나, 긍정 하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상사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을 보면 어때요? 태도가 좋은 애가 좋습니까? 안 좋은 애가 좋습니까? 그냥 물어보나 마나지요. 태도가 좋은 후배, 또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끌리게 됩니다. 조직 생활도 똑같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볼 때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긍정이라는 것은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자, 긍정의 힘, 또 긍정의 배신이라는 표현도 있고, 물론 긍정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은 조심해야 될 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고도 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잘못했어도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긍정의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은 철저한 자기 성찰 속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데 힘을 주는 게 긍정이지 그걸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서 실수나 또 실패했던 경험을 좀 더 살려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긍정은 자기 성찰 속에서 가는 것이지 안 좋은 것도 막 덮어버리고 하는 것은 합리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효과는 많습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뭐 그런 많이 보셨잖아요. 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급 교장 선생님이 한 학급을 똑같이 이렇게 추첨으로 해서 학급을 편성을 합니다. 1반부터 8반까지 편성을 했는데 그때 편성을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약간 거짓 정보를 드리죠. 어떤 거짓 정보를 드리냐면 자, 이 반은 특별히 학생들한테는 모르게 우수반이다. 그러니까 성적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놨으니 담임 선생님이 케어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담임 선생님이 첫 이제 대면에서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은 반이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반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주 특수한 반이고 아주 특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학생들로 모여진 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학교 수업이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결과가 희한하게도 이 반이 나중에 진정한 우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내가 우수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해야지 하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은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만큼 그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긍정의 효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좀 주의할 점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겸손은 이 겸손은 항상 이런 걸 아시면 돼요. 겸손하되 비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자. 여기서는 좀 주의할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되 그러나 비굴하지는 말자. 자, 모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되 자기 성찰을 전제 조건으로 하자 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사실은 93%가 조직 생활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93%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선생님들도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가다듬고 또 좋은 계기로 터닝 포인트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사실은 제 큰애가 이제 학교 선생님을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너의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조직생활 할 거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담당 부장님하고 안 맞대요. 담당 부장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냐 그랬더니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감지원 선생님 오늘 점심 뭘로 할까요? 그러고 물어보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애가 피자로 할까요? 점심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담당 부장님께서 무슨 점심부터 피자야 그냥 동태찌개로 가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말든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세대 갈등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걸로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조직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좀 있듯이 이처럼 모든 360도 각도에서 우리들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 요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방향 정렬로 나갈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셀프 리더십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 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겸양과 긍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의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말. 예. 말. 자, 우리 이걸 그 서양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커뮤니케이션. 자, 지금까지 짧은 몇 개월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몇 년 하시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아마 다양하게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니면 직장 들어오기 전이라도 공직생활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주변 동료들과 아니면 집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이 사람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마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 조직에서도 가정과 또 친구들 사이나 이런 쪽에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보다는 사람 관계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람 관계가 힘들까요? 사람 관계가 힘드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어때요?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상을 입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마상을 입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바로 말 때문에 그렇죠. 상대의 말이 칼보다 더 아프게 베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베이는 것은 30일 또 3일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30년 간다는 3년 30년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야 그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두 가지 팩트가 있다고 그러더라. 리더십에 그 중에 하나가 말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뭐 관상이나 뭐 손꿈이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람 인상을 이렇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까 하는 공부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이제 얼굴 경영이라는 과목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 이 얼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자, 중국에서 이제 관상이라고 그러는데, 또 인상학, 일본에서는 자, 관상, 인상 이것은 이제 얼굴만 보고 하는 이야기지만 손금을 수상 그러죠? 근데 말하는 것은 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조직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상입니다. 특히 진급을 앞둔다든지 진급에 꿈이 계신 분들은 언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죠? 예,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최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자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최고의 언어를 사용한다. 최고의 언어를 사용한다. 자,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테마처럼 되어 있는 격언처럼 되어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직장생활과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